안녕하세요. 오늘 또 변함없이 매주 화요일 11시에 찾아뵙는 주주 코너입니다. 저는 전재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시 한 편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노래 듣고 본 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한 편 읽어드리는데요. 나풀거리는 찬란한 것들이라고 수원 시민들의 창작집입니다. 이건 시민들이 쓴 시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아주 신선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고요.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움을 처하고 있지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시집을 내는 시를 쓰고 있는 시인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냐 생각을 했어요. 매번 방송 때마다 한 분씩 시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정선주라는 분의 시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는. 정선주. 햇살처럼 소중한 만남, 빛나는 감정의 이끌림으로 당신과 난 우리가 되었다. 마침내 우리가 되었기에 우리는 더 사랑하고, 우리는 더 신뢰하고, 우리는 더 행복해야만 했다. 알아온 세월만큼 마음은 비례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나는 얼마나 조급했는지 모른다. 가끔은 표류하는 낯선 말들에 베이고 서글픔이 온 마음을 잠식했던 그날도 난 나의 민낯을 서둘러 포장하고 늘 그렇듯 당신을 응원했다. 지금껏 꿈꿔왔던 삶을 부러울 정도로 멋지게 연출하는 당신을 말없이 지켜보면서 나는 여전히 소망한다. 당신보다 더 당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는 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를. 때때로 슬픔이 목까지 차올라 눈보다 가슴이 먼저 우는 날에도 구원의 동아줄로 우리 남을 수 있다면 고개 숙인 서로를 등 떠밀어 저마다의 높은 곳 비상하는 그 순간에도 한결같이 넉넉한 서로의 그 마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변함없이 소망한다. 이런 시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정말 사랑이 있는 뿌듯한 시 한 편을 보고 들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부활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부활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은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라디오 방송인데요. 이 공동체 라디오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시에는 이러한 FM 방송이 수원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 그런 도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많이 듣고 청취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더욱 발전하는 수원시만의 FM 방송이 아니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들을 텐데요. 이번에는요, 송창식 우리는 이라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송창식의 우리는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요, 수원시 세비톡톡이라고요, 시민 제안이라고 하는 시민들이 의견을 올려놓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는데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의견을 써 올리는지 정말 그 자체가 시 정책이라 할 만큼 자세하게 써서 의견을 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그 중에 하나 또 하나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 소개시켜 드린다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수원 시내 공공도서관의 대출 운영 개선 바랍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책을 빌려오거나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대차라고 일을 써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서가 있는 공간 옆 책장에 상호대차 대상 도서 비치 상호대차 신청한 개인이 알아서 책 찾아서 대출해 가도록 하고 있음. 문제점, 주말은 사서가 있는 시간인 9시부터 18시에만 상호대출이 가능. 18시부터 22시는 대출 불가. 개선 희망, 상호대차한 개인이 알아서 빌려가는 만큼 열람실 도서 대출 관련하여 9시부터 22시까지 동일하게 빌려갈 수 있도록 할 것 이랬어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요 18시부터 22시 도서관 이용 및 도서 대출 관련 응대 가능한 인력 배치 이랬습니다. 주말에 18시부터 22시까지 관련 인력이 미배치돼서 문제점, 예약 도서 및 부록이 있는 책의 부록 대여 불가, 도서 반납, 대출 중 문제 발생 시 응대 가능한 인력 없음. 예를 들어서 모바일 회원증 인식 안 돼서 대면 대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원이든 자원봉사자이든 도서관 이용 및 도서 대출 관련 응대 가능한 인력 배치하여 이 문제점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자세하게 써주셨는데 이제는 이런 내용의 어떤 의견만 보아도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수원시에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도서관도 도서관인데 봉사자를 운용을 잘해서 아마도 이걸 개선하면 경비도 절약하고 이 문제도 대출 운영에 대한 개선 방법도 새롭게 대주되지 않냐 이렇게 바라보면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원시에는 이렇게 깊은 내용들의 제안이 있어서 너무나 훌륭하고 감사합니다.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미스터2의 하얀 겨울 듣고 오겠습니다. 미스터2의 하얀 겨울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에서 시민 제안으로 올라온 내용 중에 장난감 도서관 회원카드 연장 사용 이랬습니다. 요거는 아마도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연장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한번 보시죠. 수원시는 장난감 도서관이 있고요. 예용하는 육아맘입니다. 매년 연회비 1만원을만 지불하면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을 2주 동안 2개를 대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연회비를 내고 1년마다 재가입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1년이 지나 재가입 시기가 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드는 반납함과 동시에 대여했던 장난감 목록도 모두 삭제가 됩니다. 1년마다 새로 재가입하면서 회원카드를 받는 것에 대한 비용도 있지만 기존 회원도 새로 가입함과 동시에 자료들이 모두 삭제되는 건 좀 불편합니다. 해당 장난감을 과거에 여기서 빌렸었는지를 여부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업무로도 일이 많고 바쁘시겠지만 육아 양육자에게 편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개선이 좀 필요하겠네요, 정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카드를 이제 하나 사면 1년치 10,000원을 주고 사면 그 1년 되고 새로 할 때는 그동안의 기록도 싹 없어지고 카드를 새로 발급하는 비용도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전부 다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정말로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베이비복스의 Get Up 듣고 오겠습니다. 베이비복스의 Get Up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요 매주 화요일날 오전 11시에 찾아뵙는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고요. 저는 전재균입니다. 저희가 하는 시사 프로그램은요 이렇습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봉사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뭐냐면 뭐 주민자치회라든지 분여회라든지 새마을회,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이런 거 말고도요, 손바닥 정원이라든지 마을 만들기라든지 굉장히 많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활동들을 일부 소개시켜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시에다 건의하는 시민 제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시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민 제안이거든요. 이 부분이 수원에는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면 거의 수원시 정책에 많이 반영되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거는 예산이나 또는 인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다 들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시민들이 시민 제안을 통해서 의견을 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중에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야기인데요. 초등학생들의 픽시 자전거 이용이랬습니다. 우선 픽시 자전거가 뭐냐고 하기 전에 읽어드리면 알 것 같아서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달려있지 않을 경우 도로 주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픽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면서 자동차를 위협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픽시 자전거를 브레이크 없이 타는 곳을 공원에서만 가능하고 도로 주행은 브레이크를 달아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픽시 자전거가 말하자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말하는 건데, 이게 아시겠지만 그래도 설명해 드린다면 이겠습니다. 바퀴를요, 페달에서 앞으로 돌리면 바퀴가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걸 스톱을 하면 자전거가 정지가 돼요. 그럼 반대로요, 자전거 페달을 뒤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전거가 뒤로 갑니다. 이게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전거를 말하는 것 같고요. 이 자전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본인이 페달을 막 밟고 세차게 돌리다가요, 갑자기 쓰면 서지냐 이거예요. 달리는 원심력에 의해서 안 서집니다. 몸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넘어지는 경우가 흔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는 이걸 도로로 나와서 타지 못하도록 공원 같은 데 안전한 곳에서만 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이분의 주장이고, 또 이분 주장이 아니라 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요, 아이들을 기르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이 조심스럽고 예민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이런 거에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정말이지 이 픽시 자전거가 도로로 활개하지 않기를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소녀시대의 지 듣고 오겠습니다. 소녀시대의 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세비독도가 올라와 있는 시민 제안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들 의견을 내주셔요. 호수공원의 나무 심기, 제목이 이렇거든요. 읽어만 드리면 내용이 뭔지 아실 것 같아서 읽어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호수공원에 폭설로 인해 나무들이 너무 많이 부러지거나 벌목이 되어 있는데 많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드네요. 근처에 초등학생이 참 많은데 나무 심기 이벤트를 봄쯤에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끼리 심는 체험도 수원에 더욱 애착을 갖기에 좋을 듯 싶고, 학교 행사나 단체 행사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나무를 심는다는 거, 꽃을 심는다는 거, 자연을 가꾼다는 것, 그 자체가요, 지구 환경을 지키기도 하고요, 더욱이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인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이런 호수공원 나무식기 같은 것을 이벤트이긴 한데 이벤트로만 남지 말고 계속 사시사철 관리하고 또 관심 있고 흙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연이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샵의 CT 듣고 오겠습니다. 샵의 CT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MHz라는 방송입니다. 라디오 방송인데요. 이 방송은요, 수원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FM 방송이죠. 공동체 방송이라 그래요. 지역 방송입니다. 지역 방송이지만 이 앱이나 이런 걸로는요, 전국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이런 방송이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기에 우리 방송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매주 화요일 11시에 찾아뵙는 주주 코너, 주미주의다 코너의 전재균입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시민 제안에 올라온 내용을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수원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개설 관련, 이래서 개설 관련이네요. 이 관련은 뭘까요? 한번 중간중간 대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9살 시각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에 반해 자립 지원 등을 돕는 복지관은 겨우 한 곳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 등을 제공해 자립을 돕는 곳입니다. 이곳을 찾는 시각장애인은 취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비롯해 검정고시와 점자 등의 교육은 물론 원예와 게이트볼, 난타 같은 여가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경기도보다 시각장애인 수가 현저히 적은 서울시의 경우 권역별로 나눠 총 5곳의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이것만 봐도 딱 감이 오죠. 이렇게만 읽어드려도. 그래서 이걸 양이 많아서 다 읽어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도내 시군별로 시각장애인 수를 살펴보면 지난 9월 기준 남부지역 41만 4,403명, 북부지역 16만 6,784명으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전체 시각장애인의 71%가 남부지역에 살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자립 및 새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복지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와,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많나요? 와, 남부지역만 41만 4,404명입니다. 와,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입니다. 모든 복지시설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처럼 넓은 곳에 복지관이 겨우 한 곳, 이마저 북부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겠네요, 정말. 2027년 3월 경기도 수원 특례시에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특수학교 가칭 세빛학교를 세워질 예정이라 합니다. 그동안 학령기에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 거리가 먼 맹학교까지 찾아가야 했거나 아예 교육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 내 시각장애 교육 대상자들이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수원 및 근교, 경기 남부 지역의 시각장애인들이 예전과는 달리 경기도에서 거주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부에 사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남부지역 시각장애인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에 초점을 맞춰 복지관 건립을
복지관 설립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수원 특례시에 2027년 3월 세워질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특수학교가. 이야,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우리가요, 복지라는 말을 함부로 쓰고들 하는데요.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복지의 최첨단, 최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작은 복지도 복지고요. 이웃 복지도 복지고요. 사각지대의 복지도 복지입니다. 다 복지인데요. 우리가 이런 진짜 우리 수원시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박수를 치고 싶을 만큼 행복한 글을 읽었습니다. 수원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개설이 연도에 맞춰서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성시경 아이유의 그대네요 듣고 오겠습니다. 성시경 아이유의 그대네요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시민 제안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 하나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뭔 소리인지 압니다. 도로 경고 표시용 페인트 위험성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학교주의, 노인 보호구역 등에 덧칠된 페인트 도료가 얼어 겨울철 빙판길로 변하여 보행자 낙상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요소로 변했습니다. 페인트 대신 수분 증발이나 흡수 가능한 도료로 변경 건의합니다. 이랬어요. 이건 설명이 없죠. 아니, 안전을 표시하자고 해서 표시한 도료가 어려서 또 하나의 위험성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빠르게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서인영의 사랑이라 쓰고 아픔이라 부른다 듣고 오겠습니다. 서인영의 사랑이라 쓰고 아픔이라 부른다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이요, 수원시 FM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매주 화요일 날 11시에 찾아뵙는 주주 코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즐겁게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전재균입니다. 수원시에서 나온 시민 제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수원시 노송보호운동 이래가지고요. 노송보호 매우 중요합니다. 유산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문화유산으로 지역 내 수백 년 된 노송이 많으며 매 여름 태풍과 겨울 폭설로 수백 그루가 피해를 보고 쓰러져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가칭 노송사랑회 등 시민운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지지대 및 보호대 설치, 수액 공급, 전정비 보조 및 관리 돌보미를 희망하는 시민들 모임 창구 개설, 시 홈피 등 자발적 자원봉사단체, 기존 단체가 있으면 홍보 부탁, 노송을 잘라 토막내어 버리는 것보다는 재활용하는 방안 탐구 이래가지고요. 시민들 스스로가 나서서 노송보호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냐 싶습니다. 정말로 고맙고 노송보호라는 게요, 그냥 시대적인 의무 같습니다. 이제는 노송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누구나 다 알 테니까요. 특히 노송이 갖고 있는 역사적 관점이 아니라요,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노송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남진의 우수 듣겠습니다.